안녕하세요, 만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가까이 중고거래를 해오면서 여기저기서 듣고 제가 경험한 중고거래 사기 유형과 사기 예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거의 모든 기기를 중고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중고거래를 많이 해본 만큼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사기를 당하는 사례를 여러 곳에서 들었고, 한 분이라도 이제는 좀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직거래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고거래 시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면은 판매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역이 어디세요? 그러면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기꾼은 저는 대전인데요 또는 서울인데요, 제가 얘기한 지역과 최대한 먼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직거래를 피하기 위함이겠죠.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꼭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 어디서 만날 수 있냐 등 집요하게 꼭 만나야겠다고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가 잠시만요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만만한 사람 한 명만 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깐깐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판매자 게시글에 직거래 지역과 그리고 전화번호가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만 적어 놓은 경우는 거의 한 80% 이상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심하게 싼 가격에 올려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냥 사기예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싼 매물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1분이라도 더 빨리 연락을 취해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 것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절대로 이유 없이 시세를 10만원, 20만원 싸게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고나라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화번호, 직거래 지역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만 적어 놓은 사례입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올리지 않은 사람들은 더치트 같은 사기 기록에 등록이 되어 있어 그것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숨기는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없고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는 분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사기 유형입니다. 택배 거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구매자들은 안전 거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안전거래 그런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귀찮기도 하고요. 또는 네, 안전거래 하시죠. 제가 안전거래로 판매글 수정하고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대답은 그냥 개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네이버페이 안전결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판매글 수정, 안전거래 버튼을 클릭만 하면 끝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글을 쓸 수는 있는데 안전거래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전거래로 돌리고 판매자가 카카오톡에 링크를 보내줍니다. 안전결제로 바꿨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좀 지능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판매자가 준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네이버 중고나라와 완전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꾼들이 만든 낚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페이에서 결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판매자에게 돈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기 수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거래를 진행을 하실 때는 무조건 판매자가 준 링크는 거르시고 본인이 직접 네이버에서 중고나라로 접속해서 본인이 직접 그 글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네이버로 직접 들어갔는데 안전거래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카톡 프사가 가족 사진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경험해봤을 때 거의 무조건인 것 같아요. 카톡 프로필을 화목한 가족 사진으로 해두고 이름을 혜진파파, 상태 메시지를 우리 가족 사랑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톡을 세팅해 놓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정말 말을 엄청 착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심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제 구매자 본인이 착한 분인 것 같은데 인증이나 이런 거 좀 여쭈면 실례이려나? 라는 식으로 오히려 구매자가 더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쁘게 하거나 싸가지 없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똑 부러지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쪽 판매자에서 좀 착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을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착한 것과 똑 부러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번, 3번 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번호, 직거래 지역이 적혀있지 않은 게시글은 거르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앞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고나라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매물은 진짜 판매를 하고 싶은 판매자들이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소수의 사기꾼들의 글에 저희가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집착을 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화번호 그리고 직거래 지역이 없는 글은 무조건 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시글에 적혀있는 게시자의 번호를 꼭 사기 조회를 해보시고 게시자 아이디를 클릭을 해서 지금까지 올린 게시글이나 이 사람의 출석 횟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의 경우 아이디를 다시 만들거나 해킹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 게시글이 많이 없거나 출석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를 진행을 하실 때 판매자분의 전화번호로 되도록이면 문자로 연락을 하시어 모든 내용을 저장을 해두어야 합니다. 물론 판매 게시글 전체도 캡처를 해두셔야 합니다. 전화 녹음보다는 문자 내용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만나서 제품을 보고 결제를 할 때 무조건 돈은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역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매할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하겠죠. 본인이 갖고 싶은 기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색은 해보고 계셨겠지만 그 기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거래 시에 하자를 더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기의 외관 상태, 고장이 잘 나는 부분, 수리할 때 무상 수리가 되는지 등등을 꼭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숙지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거래 시에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 또는 CCTV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과 돈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연약한 여성분들의 경우는 더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 환불을 해줄 것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판매자와 계속 거래 중에 얘기를 할 때 구매 전에 혹시 나중에 다른 하자가 있을 시에 환불을 해달라는 내용을 꼭 문자 내용에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대부분 직거래로 만나서 제품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다른 하자를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정상 해지가 되지 않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자 게시글에 기재를 해 놓았죠. 그러면 구매자는 이를 알고서도 메리트 있는 가격에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확정 기변이 되지 않은 모델의 시세가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정도까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 혹시 정상 해지는 언제 되는지 판매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판매자가 3개월 뒤에 해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구매자는 그걸 믿고 구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정상 해지를 해주기로 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상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해지를 해달라고 연락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판매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구매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자의 글, 문자 내용 어디에도 3개월 뒤에 해지하겠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해지가 되지 않은 기기라는 것을 충분히 명시를 했고 그 부분을 알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이 그냥 폰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내용은 꼭 문자로 기록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증거를 기반으로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중고 거래라는 게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정말 높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절대로 사기를 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